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 원용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틱톡. 미국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예,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급진 좌파 사이트인 인스타하고 페북, 그러니까 메타의 모노폴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게 틱톡이 쫓겨나면. 메타,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경합 지역에 4억 1,900만 달러 쏟아부어서 트럼프를 떨어뜨리기에 앞장을 섰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라기보다 이제 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겠죠. 예. 상원에서는 이제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예, 하원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틱톡을 쫓아내면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352, 반대 65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 중국 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르무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는데요. 예,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 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 금지됩니다.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고요.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서 8일 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원의 틱톡 금지 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거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고,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페이스북하고 메타도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그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예전에 팔았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따지지 않았어요? 그걸 트럼프 진영에 팔았다고. 기억나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또 그때는 막 비판하더니 메타를. 그리고 그 전에는 민주당 쪽에 아예 데이터를 통째로 다 보여줬어요. 너네들 유리하게 마음대로 하라고. 틱톡이 그 짓 한 거 아닙니다. 자, 상원 다수당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있고, 랜 파월 리버테리언이죠. 공화당 소속 리버테리언 의원 랜 파월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틱톡, 이 사람이 CEO죠. 예, 싱가포르 출신. 틱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 국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 7천만 미국인과 700만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어요. 앞서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을 경우 페이스북 사업만 커질 수 있다면서 틱톡 금지 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또 법사위원장 정의파 의원이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짐 졸든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그리고 FBI 쪽이 이렇게 들어오게, FBI하고 뭐 공권력에서 들어와라 한 거죠, 사실상. 몰카 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1월 6일 의사당 의회 난입 사태 이후 그 트럼프 계정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바이든은 이 틱톡 금지 법안이 올라올 경우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빨리 해라, 내가 사인하게. 예, 그래서
분명히 금지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표명했고 중국 시진핑은 불만을 또 표명했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더 손해볼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틱톡에 이렇게 보수 진영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목소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이든이. 왜냐하면은 페이스북,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다 막히니까 틱톡으로 많이 간 거예요. 텔레그램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럼블도 생기고 그랬는데 럼블이 이제 틱톡을 사겠다는 의향을 밝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보다 중국의 틱톡이 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런 어처구니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보면은 미국이 언론 탄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채널이 그렇잖아요. 제 채널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유튜브가 저보고 민감한 얘기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민감한 얘기는 유튜브 통해서 잘 안 합니다. 럼보 영상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청문회가 있었죠. 로버트 헐 바이든을 불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인지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을 했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뭐 어쨌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다 칭찬하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대한 언론에서는 이제 좀 로버트 헐 특검을 좀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왜냐면은 기소했어야 된다. 왜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공화당 진영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특검이 만약에 기소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인생도 아마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 같고 잘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서 허특검은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청문회를 제가 봤는데 예, 그래서 뭐 증인용 테이블 가운데에 홀로 앉았고요. 또 수사 공정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의원들이 서로 막 이렇게 그 소리치고 있는 와중에도 별로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증언에 임했습니다. 기록의 신문 급진 좌파 언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 전 특검은 의원들 앞에서도 비판자들을 달래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허 특검의 의회 답변 태도를 놓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려 했고 정밀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보고서가 바이든을 겨냥한 당파적 공격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가 있는데도 바이든을 불기소한 건 잘못이라는 공화당 진영 비판도 잘못된 것이라고 서원을 그은 것에 점수를 줬고요. 또 회의적인 배심원단 앞에선 베테랑 검사를 연상시키는 느긋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스스로를 변호했고 단조롭고 사무적인 말투를 보이면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눈에 띄게 승자가 됐다. 이거 로버터가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뭐 더 힐도 그렇고 자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도 굉장히 칭찬했어요. Poised and precise, her enters fray over special counsel's report on Biden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Robert Hur defended himself in the unhurried, forceful cadence of a veteran prosecutor delivering his responses in a flat, matter-of-fact tone. 감정을 싫지 않고 이렇게 냉정하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무적인 말투, 예, 느긋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베테랑 검사를 연상시켰고, 예, 그래서 시끌벅적한 민주당 공화당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한 보수 진영 소속 의원은 허특검이 공화당원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바이든을 비롯한 워싱턴 엘리트층을 지키는 근위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허특검의 태도를 흔들지 못했다고 또 타임스가 허특검을 칭찬했어요. 예. 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당국자로 활동했던
허특검의 전 직장 동료들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가 스트레스가 많고 위험이 큰 상황일수록 더욱 냉철해지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The Hill에서는 허특검이 바이든 그리고 공화당 상대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고 침착한 증언과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그다음 특정 정파 편에 서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지를 보인 덕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USA Today에서도 로버트 검사의 청문회 진술이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한테 다시 가르쳐 준 게 있다면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 바이든 근데 제가 볼 때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지력이에요. 90세 돼도 인지력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자꾸 나이 프레임 거는 거는 이제 트럼프 77세인 트럼프도 어떻게든 이렇게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어젠다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참 적반하장 카드 잘 든다고 그랬죠. 민주당 진영이. 예, 자기네가 러시아하고 내통했으면서 트럼프가 내통했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그 트럼프 내통 조작 스캔들 조작했으면서 덤탱이 씌우고 다 모조리 교도소 가야 되죠. 원래 같으면 정말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었다면. 자, 카말라 해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이길 경우에는 법무부를 사법화시킬 거라고. 트럼프가. 참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법무부를 무기화한 거는 바이든 정부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급진 좌파주죠. 캘리포니아에서 전 메이저리그 자, LA 다저스 선수 출신이죠. 스티브 가비가 연방상원에서 1위로 지금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애덤 셰프와 함께. 애덤 셰프는 민주당 트럼프 러시아 내통 그 조작 스캔들을 가장 많이 프로파간다처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던 의원이었는데요. 애덤 셰프가 공화당 진영이 아마 가장 싫어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 참고로 이 사람의 부인 이름은 또 이브예요. 또 애덤 앤 이브입니다. 지금 경선에서는 스티브 갈비가 1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 본선에서는 애덤 셰프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진영 쪽에 후보가 많아서 이제 1위로 진출한 거예요. 스티브 갈비가. 자, 그리고 정치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뉴트 깅그리치를 좋아해요. 전 연방 하원 의장이죠. 거의 수십여 년 만에 공화당한테 승리를 안겨줬던 분이에요. 연방 하원 얘기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60여 년 만인데 뉴트 깅그리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대도시에 들어가서 대도시가 뭐냐면은 민주당 텃밭 아닙니까? 거기 쳐들어가서 바이든 유권자들을 설득시켜서 자기한테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존 살로먼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My hope frankly is that Trump will be in every major city offering speeches about how to save cities and how to change policies. 그래서 지금 대도시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지 저희가 트럼프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설득할 거라는 거예요. 설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당한다는 얘기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동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일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라틴계 그리고 흑인 그리고 아시안들 표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라틴계 흑인 아시안 표심은 항상 민주당 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까? 항상 좌편향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의 레즈비언이 아니고 이제 양성의 여성이 이렇게 20%나 됩니다. 참. 그리고 30%는 LGBTQ 플러스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승리를 거뒀어요. 요새 계속 트럼프한테 좋은 뉴스만 이상하게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하고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어요. 조지아주 법원은. 그러니까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에 대한 혐의 일부를 기각한 겁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스캇 맥카피 판사는 트럼프를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마크 메이로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이렇게 피고 6명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그리고 데이빗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이렇게 주 공직자들에게 친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총 6가지인데요. 칼피 판사는 공소장의 범죄 혐의 구성 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조직 범죄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 위반 그리고 위조 공갈 이렇게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칼피 판사는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기각 소식 환영한다고 그랬고 뭐 일단은 케이스 끝까지 가도 지금은 트럼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캔디스 오웬스는 토마스 매시 의원의 이렇게 그 틱톡 법안 반대 연설을 들은 뒤 자기도 법안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가 34만 5천 명 들어왔는데 834명만 추방시켰습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0.25%만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미쳤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